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조금은 특별하고 가슴 떨렸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64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의 시계는 멈춰 있다고만 생각했죠. 전주에 홀로 계신 87살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밤 11시 심야 버스였어요. 늦은 시간이라 차는 한산했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 10번째 좌석이었죠. 묵직한 여행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선반에 가방을 올리려는데 생각보다 힘에 부치더군요. 끙. 혼자 힘을 쓰며 가방을 들어 올리려 애쓰는데 마음처럼 되질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등 뒤에서 들려온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단정한 모습의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67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무거워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부드럽게 제 가방을 넘겨봤더니 가뿐하게 선반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혼자 먼 길 가시는군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친절이었습니다. 자리를 확인하고 왔는데 놀랍게도 그가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색함을 깨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주까지 가시나 봅니다. 네, 어머님 뵈러요? 선생님께서는요? 고향에 잠시 들를 일이 있어서 갑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서로가 비슷한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걸까요? 저도 아내를 6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가 담담히 털어놓은 말에 저도 저 역시 남편을 4년 전에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공감대가 흘러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내등이 꺼졌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찬데 괜찮으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피곤함에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언가 조심스러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제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한 행동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 무릎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잊고 있던 설렘이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멈춰있던 감정이었죠. 그의 손끝이 제 무릎을 아주 가볍게 스쳤습니다. 저는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잠든 척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있었지만 그는 이미 제 마음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니까요. 그의 손길이 담요 속에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전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라고 이성은 말했지만 마음은 다음 여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이름은 박준서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라는 공통점은 우리를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제 솔직한 대답에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랐을 때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어느덧 편안함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의 조명이 다시 꺼지자 그는 자연스럽게 제게 담요를 덮어주며 그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대담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준서 씨. 네. 수진 씨,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린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뒷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눈 조용한 대화와 따뜻한 손길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이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전주에 도착해 헤어질 때 우리는 3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약속대로 준서 씨는 저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함 없이 재회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찻집에 앉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 어젯밤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깊고 애틋한 교감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현실적인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만만치 않은 교통비와 주변의 시선,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혼 대신 2달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묻는 편안한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심야버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64세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소중한 인연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